안녕하세요. 덕고TV 건덕급 임고은입니다. 똑딱 함께하는 뚝딱 상담. 오늘의 상담을 소개해 주시죠. 이번 사연은 제가 읽을게요. 네. 50개월 여자아이래요. 한 번씩 무릎이 아프다던데 아이고 성장통일까요? 50개월이면 이제 4돌 좀 지난 거죠? 50개월 여자아이인데 무릎 뒤 오금이 아프다는 성장통 증상일까요? 아플 때마다 자기 전이랑 무릎이랑 종아리 마사지도 해주고 있고 성장기에 영양이 부족해서 성장통이 심할까봐 뭔가 이렇게 영양제도 먹이고 계시고 하는데 또래보다 키가 좀 크대요. 그래서 더 신경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통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일단은 제일 가능성 있는 건 성장통이 맞을 것 같기는 하고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밖에서 많이 뛰어논 날, 아니면 뭐 트램플린 같은 거 많이 탄 날, 뭐 줄넘기 같은 거 해본 날, 뭐 운동을 많이 한 날, 이런 날은 이제 특히나 더 성장통이 올 수가 있고요. 보통은 자기 전에 이제 그렇고 뭐 자는 동안 통증이 생겨서 아파서 깨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마사지 잘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갑자기 키가 이렇게 크는 동안은 우리가 칼슘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비타민 D, 그리고 철분, 그리고 뭐 칼슘 이런 게 이제 풍부한 음식을 영양분을 잘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래보다 또 키가 더 크다고 하니까 얘가 좀 더 자라는 속도가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뼈가 늘어날 때 통증이 유발될 수 있기는 하죠. 맞아요. 도움되는 거는 사실 저는 그냥 브루펜, 나도. 이부브로펜 약 먹이고 재우지. 먹는 거 언제 그 먹고 밤새 주무르고 재우는 있어. 것밖에 힘들어. 없어요. 사실 이게 우리 해열제인데 먹어도 돼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해열제지만 진통 효과가 있고 소염 효과가 있어요. 많이 관절을 움직여서 혹시라도 관절에 염증이 좀 있거나 인대에 염증이 있거나 그래도 소염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통증이 있기 때문에 진통 효과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열났을 때 뭐 예를 들어 한 10cc 먹는다 하면 막 10cc까지 먹을 필요는 없지만 한 절반에서 조금 더 5cc? 넘게 뭐 5에서 이렇게. 6 뭐 이 정도 먹이시면, 그리고 무릎이 아프고 팔다리가 좀 아플 때 그럴 때 그렇게 좀 진통제 효과를 먹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감별해야 될 것들이 중요한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성장통은 자다가 깰 정도로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자다가 깰 정도로 아프다. 근데 뭐 깬 김에 다리가 아파.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다리가 아파서 깼다. 그런 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무릎이나 이런 데가 열감이 느껴진다. 붓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골수염, 뭐 골막염, 관절염, 특히 이제 애들은 편도염 끝에 이런 거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열이 동반한다. 열나면서 무릎이나 이런 데가 땡땡 부으면서 아프다. 이런 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낮에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이렇게 체중이 부하가 됐을 때 아파서 못 걷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 성장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아파서 이제 자려고 누우면 우리도 막 삭신이 쑤시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낮에는 잘 뛰어놀고 잘 걸어 댕기면 괜찮은 건데, 애가 이렇게 세웠는데 다리가 막 푹 주저앉을 정도로 아프다. 이런 거는 애들 수족구 끝에도 또 그런 식으로 뭐 길랑바레 신드롬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그런 거는 빨리 병원 가서 진단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혈액 검사도 하고 뭐 MRI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관찰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통증이 어쩌다 한 번씩 뭐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쭉 한 달 정도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혹시 모르니까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어서 그쵸. 혹시라도 뼈에 뭐가 자라고 있는지 이상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이게 이제 너무 계속 그렇다,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정도 사실 아니면 초음파 정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게 정상이다라고 하면 사실 맘 놓고 브루펜 먹이시면 됩니다. 네. 좀 브루펜 먹여보면요. 한 10분 있다, 10분, 15분 있다가 아파? 그럼 괜찮다 그래요. 네, 일단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만약에 너무 자주 반복이 되면 정형외과에서 사진. 초음파나 엑스레이 한번 네. 촬영을 권유드립니다.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의 상담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을게요. 13개월 아기 수면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23개월인데 10시 반부터 안 자겠다고 떼쓰다가 11시쯤 겨우 잠든대요. 23개월인데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보통 몇 시에 자는 게, 재우는 게 맞나요? 근데 사실 이게 몇 시에 자는 거는 가정마다 이제 집안 패턴이 있는데 9시, 10시엔 자야죠. 자. 일단 23개월이면 낮잠을 자는 시기거든요. 우리가 보통 낮잠은 4돌 전까지는 이제 자야죠. 권장을 해요. 그리고 4돌 지나서도 사실 낮잠 자도 되는데, 이제 뭐 애들 요즘 막 학원 다니고 뭐 그쵸. 유치원 다니고 이러다 보면 이제 낮잠은 보통 이제 우리 한 4돌 이제 48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안 자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일단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4돌 때까지는 한 12시간? 길게 자는 애들은 신생아 같은 경우 막 17시간도 자지만 뭐 한 2돌 때까지는 사실 12시간에서 한 14시간, 뭐 15시간 이 정도 자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냥 평균적으로 내면 일단 12시간 조금 넘게 예, 잔다라고 잘 수 있으면. 생각하시면 낮잠까지 돼요. 합쳐서. 낮잠까지 합쳐서.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11시에 잤다. 근데 뭐 그 다음날 9시까지 잤다. 그리고 낮잠을 한 2-3시간 잔다. 이러면 사실 문제될 건 전혀 없긴 해요. 왜냐하면 총 수면 시간 자체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아이가 그것 때문에 취해서 막 이런 건 아니니까. 다만
우리가 이제 그래도 뭐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 성장에 관여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하려면 요 연령대 아이들은 10시 이때쯤 자는 게 좋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패턴은 9시 정도에 자서 얘가 한 10시간 쭉 자주면 7시, 8시 정도 일어나는 거죠. 10시간 정도 자주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너무 생활 패턴이 좋은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낮잠을 한 3시간 뭐 이렇게 자주면은 한 12시간, 13시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23개월이니까 이제 두 돌쯤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얘가 낮잠을 늦게 자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낮잠이 적어도 한 4시 전엔 끝나야 되거든요. 이게 사이클이 좀 뒤로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몇 시에 재우는 게 맞나요는 없지만 가정 어머니 아버지 생활 패턴에 맞추시는 거긴 하지만 이제 권장하는 거는 그래도 뭐 한 9시 딱 정해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미취학은 9시 전에 자야 돼요. 이미 이렇게 늦어졌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찍 깨우셔야 돼요. 늦게 자면 애들이 늦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일찍 재우는 건 힘든데 일찍 깨우는 건 쉬워요. 그 아침에 일단 7, 8시에 깨우고요. 낮잠을 보통 어린이집에서 12시 반에서 3시 사이 이렇게 재우거든요. 그때 낮잠을 만약에 어린이집 갔다가 집에 와서 재운다면 이렇게 늘어지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재우고 오시는 게 낫고, 집에 어린이집 안 다니는 애라면 이제 그 시간에 재우시고, 그러면 7시쯤 되면 애들이 해롱해롱 하거든요. 정리해서 8시 반쯤에 재우시고요. 학교를 가면은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1, 2학년이다. 그럼 이제 9시에서 10시 사이. 근데 대충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까지는 10시 전에 재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한 5학년쯤부터는 학원들이 다 10시쯤에 맞춰요. 대부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12시 전에는 잔다. 이제 그거를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명쾌하게 확실하게 정해주셔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어요. 네. 또 하나 포인트, 팁 포인트는 낮잠을 늦게 재우지 마라. 네. 도움되셨길 바라고 저희가 또 다음에 네.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똑딱과 함께하는 뚝딱 상담. 자, 오늘의 상담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키 성장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아이래요. 만 5살 20%대. 하위 20%인가 봐요. 태어날 때는 분유 이유식 먹을 때는 57%였는데 점점 키 크는 속도가 늦어지네요. 에고. 작년에도 몇 달을 안 크다가 갑자기 여름방학에 키가 몰아서 4cm가 컸어요. 지금도 더디게 크고요. 갈 영양제나 운동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1년에 이제 4에서 5cm는 커야 돼요. 네. 정상적으로. 그런데 이제 여름방학에서 키가 몰아서 4cm 컸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여름방학 때가 잘 잤을 거고. 그치. 그리고 스트레스도 덜 받았을 거고. 그리고 좀 자유로웠겠죠? 갑자기 안 큰 게 확 큰 거지. 근데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요 나이 때는 영양하고 수면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영양제 아무 필요 없어. 잘 먹는다는 가정하에 밥 세끼를 일단은 밥 세끼를 막 진수성찬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평범하게 먹는 정도의 수준의 밥 세끼를 먹었을 경우에 우유 하루에 2컵씩 먹이고 그리고 철분이 들어간 소고기 같은 거 하루에 뭐 한 50g 정도씩 먹이고 그리고 잠 그냥 8시면 재워버려. 9시면 무조건 재워버려요. 그치. 그러면 얘는 적어도 안 클 수가 없어요. 이게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유전자예요. 엄마 아빠 키 평균 더하기 6.5가 남자애들 성장 예측키, 엄마 아빠 키 평균 빼기 6.5가 여자애들 성장 예측키. 이제 이런데 이제 어머니 제일 걱정은 이제 57% 평균보다 컸던 애인데 이제 하위 20%대가 되니까 그래 뭐 키는 뭐 어떻다고 아직은 성장 급등기도 아니고 그런데 뭔가 더뎌지는 속도가 게 늦어진다는 걱정이라고 거죠. 하는데 사실 지금 추천하기에는 만 5세가 할 수 있는 거는 많진 않아요. 뭐 농구, 줄넘기 이런 거 되게 도움 많이 되거든요. 수영 도움 많이 되고 왜냐면 뭔가 스트레칭이 되고 성장판에 자극이 바닥을 눌러서 줄 수 있는 것들. 근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건 수영 정도밖에 없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결국은 그냥 얘는 생활이에요. 생활. 많이 뛰어다니고 무거운 거 안 들고 많이 뛰어다니고 하면은 돼요. 그래서 보통 운동은요 그냥 놀이터 10분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키 크는데 필요한 운동은. 맞아. 다음에 이제 한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부터 또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성장판도 한번 검사를 해보셔서 예측키도 한번 예상을 해보시고 그리고 영양 신경 써주시고 잠자는 거 무조건 일찍 재우시고 그리고 영양제로는 이제 비타민 D는 꼭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칼슘이랑 철분 이런 것도 좀 필요할 수 있겠고 그리고 운동은 좋은 건 수영, 농구, 줄넘기. 근데 그거 중에 제일 직접적인 건 뛰는 게 어쨌든 성장판이 가로로 있어서 위아래 자극을 주는 운동이 좋기 때문에 점프가 놀이터 10분이면은 이제 충분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퍼센타일은 하위 5% 이상이면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4에서 6cm 정도 1년 통틀어. 근데 애들은 요렇게 크진 않거든요. 항상 계단식으로 크기 때문에 한 달에 막 2cm 컸다가 6개월 안 크다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자주 재지 마시고 그냥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재서 이제 한 1cm 정도 컸는지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먹이시고 잘 재우시고 적당한 운동을 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1년에 4cm 안 크면 병원 가서 성장 호르몬이랑 이런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4cm 이상 컸으면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 이제 여자애면 1, 2학년 때, 남자애들은 2, 3학년 정도의 성장판 한번 찍어보고 그때부터 적극적인 개입을 할지 말지는 그때부터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라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